총선 참패 이후 여당 내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방식 등을 두고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바꾸건 한동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대표가 된다며 잠재적 경쟁자 누가 나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심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은 총선에서 원톱 체제를 무리하게 고집했고 그 고집은 당내 경쟁자의 출현을 막는 것이었다며 결국 참패로 끝났지만 그는 전국에 조직된 친윤석열 조직을 거의 전부 친한동훈 조직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전국적 조직이나 그에게 호의적인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수를 고려하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총선 참패의 결과를 아는 사람이 바로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는 여론에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며 그가 장악한 방대한 전국적 조직은 관리와 유지에 많은 조직책과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비록 동원된 빨간 점퍼 군중들에 의한 것이긴 해도 거기에서 느낀 자신의 영혼을 흔든 거대한 파토스의 물결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그의 당대표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방법이 있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말을 곱씹어보면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일 것일 텐데 그런 경우에 처해도 그는 당대표의 꿈, 대권의 꿈을 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가 발의를 공언한 한동훈 특검법의 추진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 변호사는 그러면서 조국 대표 같은 사람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다만 한동훈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은 조 대표보다 훨씬 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여당 내에서 당원 투표 100%인 기존 경선 방식에 국민 여론조사 등 민심을 반영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심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이 대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하고 치열한 설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그 대선 그 총선 과정에서 여러 그 말이나 언행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분명한 그 대선 행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 위원장이 그 큰 실책을 한 것은 예. 이 그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그 자기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억제를 하면서 예. 무리하게 원톱 체제를 계속 고집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서 참으로 얼빠진 자신만의 이익을 앞세운 짓이었다며 좀 더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총선 패배 이유에 대해 당 책임이 20에서 30%, 대통령실 책임은 70에서 80%라고 주장했는데 심 변호사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5% 수준이었음에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과반 의석을 달성했다며 패배의 직접적 원인은 한동훈 체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는 자세에서 이번 당권 경쟁은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의사정책의 실패라든지 중도층을 떠나게 했다든지 실패가 있었다며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민색을 강조한다는 것은 예. 조금 어떤 그 격화 소양의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예. 그 협치라든지 또 지금 우선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죠. 예. 반성이 있어야죠. 그는 차기 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해 원희룡, 권영세, 김한길, 주호영 등의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는 데 대해 지금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국정쇄신형 인사로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 변호사는 이젠 극단적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종식돼야 하고 힘의 대결을 더 이상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이재명 조국 대표와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2일 SNS에 올린 글에서
감히 말하자면 한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는 있으나 정치적 자산이나 역량에서 조 대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2월 중순까지 선전했지만 조국 당이 태풍처럼 밀어닥쳐 순식간에 정권 심판론을 전국에 쫙 깔았다는 겁니다. 신 변호사는 또 야당은 이 대표, 조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등 4명이 4인 1각 상호협조 자세를 유지하며 힘차게 밀어붙인다면서 이처럼 1대4의 열세와 우세가 명확한 구도로 짜인 선거판에서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선거 판세가 열세로 바뀌는 데 대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의 탓인 것처럼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선거는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그럼에도 여당 내에서 함은경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발언을 철회한다 했지만 뱉은 말은 들어갈 데가 없다며 내심의 의사인지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한 하나의 세력권의 대표에 의도적으로 표출시킨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출마 경험이 있어 이번 선거에서 여당 패배를 모를 리 없을 함 후보가 갑자기 왜 윤 대통령의 탈당을 들고 나왔겠냐면서 총선 뒤 당권 경쟁에서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밀어줄 여지가 별로 없음을 알기에 대통령이 여당에서 빠지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총선 패장이라 해도 그가 힘을 보태 당선된 의원들을 규합하면 단연 당내 제1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탈당 요구에는 윤 대통령만 빠지면 당권 장악 후 2027년 대선에서도 절대적으로 한 위원장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판단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을 무참하게 쫓아내려는 기운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도태우 후보 출정식 참석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 후보는 앞서 대구 중남구의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받았다가 5.18 폄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의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물입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출정식에서 했던 인사말을 공유하며 한동훈 위원장의 복심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저께 파국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해석해도 하나의 뜻으로 귀의라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시간 문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28일 김 비대위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민심을 얻는 거라면 파열도,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실과의 충돌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무참하게 쫓아내려는 기운이 일고 있다며 도태우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 그것이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썼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5일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유난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공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진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진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도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반드시 당에 남아 당권과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